아저씨, 요즘 아줌마들이 어디에서 성욕을 해소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요즘 여자들의 욕구 해소 장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의 성욕은 더욱 강해집니다. 주변 언니들만 봐도 여자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성욕이 왕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언니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도 두껍고 긴 막대기가 보이며 갸르르 웃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를 해소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죠. 남자친구나 남편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고 말하는 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그동안 쌓인 욕구를 다 해소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줌마들이 어디에서 그동안 쌓인 욕구를 다 해소하는지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아저씨가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아저씨에게 매일 찾아올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여성 전용 동남아 업소. 우리나라 길거리를 둘러보면 남자들을 위한 업소가 많은데 사실 이런 곳들은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다양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즐기고 있죠.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 전용 업소를 가지 않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 여성 전용 업소에 갑니다. 남자친구나 남편에겐 친구랑 필리핀이나 베트남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낮에는 동남아 여행을 재밌게 즐기죠. 본 게임은 밤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낮에 여행을 다 즐기고 이제 욕구를 해소하러 여성 전용 업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엔 젊고 몸 좋은 동남아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무 남자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다녀온 여자들이 후기를 통해 남자들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1번 남자는 어떠어떠한 기술이 좋고 2번 남자는 어떠어떠한 기술이 좋다고 말해주죠. 그래서 여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남자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에 다녀온 여자들이 쓴 후기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를 경험하고 왔다. 남편한테서 느낄 수 없었던 환상적인 경험을 하고 왔다 등등, 차마 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지저분한 후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남자들은 이걸 모르고 목이 빠지게 내 여자가 한국에 오길 기다리죠. 정말 남자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이런 후기들이 많을까? 궁금해서 동남아 여성 전용 업소 사이트에 들어가 보긴 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남자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몸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후기를 보다 보니 유독 인기가 많은 동남아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를 선택한 여자들의 후기를 보면 정말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글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기가 너무 많아서 3달까지도 예약이 꽉 차 있더라고요. 이 남자에겐 중간에 돈을 더 내서라도 연장을 하는 여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저씨는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저로 인해 알게 되었으니 내 아내나 여자친구가 동남아 여행을 간다고 하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자가 오는 출장 마사지. 여성 전용 업소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장 마사지입니다. 인터넷이나 전단지를 통해 광고하고 전화하면 고객의 집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남성을 보내주는 방식이죠. 집으로 부르는 여자도 있고 모텔에서 방을 잡고 남자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할 때 원하는 스타일의 남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남자는 단순히 안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벼운 안마로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한 부위가 있는 여성들이 부르는 목적도 있지만 수위에 따라 더 다양한 서비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업소에 전화해서 미리 물어보면 물론 그런 서비스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건 남자 마사지사와 손님들이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은근히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정말로 마사지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에 일하는 남자들의 외모 또한 정말 훌륭합니다. 크고 근육질 몸매의 훈남 스타일의 남성들이 생각보다 많죠. 누가 봐도 근육질인 남성들을 보면 여성들의 마음이 설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몸매 좋은 남성에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발 마사지부터 경락 마사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원하면 더 특별한 마사지도 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오는 남성 도우미를 통해 욕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수도권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제가 아는 언니도 주말에 남성 출장 마사지를 불러봤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모든 것들을 입으로 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해주지 않는데 너무 신세계였다고 합니다. 다른 날엔 남자를 2명 불렀다고 합니다. 몸 좋고 잘생긴 훈남이 와서 짜릿한 경험을 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2명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건 남자와 모두 로망일 텐데요. 이 언니는 출장 마사지를 통해 자신의 로망을 실현한 것이죠.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여기까지만 말해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업소 남자들에게 사랑에 빠져버린 여자들 동남아의 여성 전쟁 업소나 출장 마사지나 여기서 한번 즐기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이 이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한 번의 즐거움으로 끝나면 될 걸 여자들은 너무 좋아서 반복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업소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몸도 주고 마음도 주는 것이죠. 문제는 집에 있는 남편과 자식들까지 내팽개치고 그 남자에게 올인을 한다는 겁니다. 집안일은 소홀히 하고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업소 남자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로운 속옷을 사기도 합니다. 또한 그 남자와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좋아할 만한 선물 공세까지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게 되면 업소 남자는 여자를 더 이상 가치 없다 생각하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돌아와 용서를 구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죠. 결국 과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마트 주차장에서 유부녀들의 불륜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 아저씨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마트 주차장에서 유부녀들이 어떻게 바람을 피우는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녀는 우선 카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장을 보는 시간대인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볼 수 있는 남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 마트에 주차를 해놓고 불륜남의 차로 갈아타 모텔로 바로 가는 거죠. 심지어 불륜남을 만나는 동안 남편에게 전화가 와도 들키지 않도록 불륜남에게 마트 소리 어플을 설치하게 했다고 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기에 불륜남과의 만남은 딱 30분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마트로 와서 장을 보는 업무도 놓치지 않는 철미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런 불륜 행각을 남편에게 걸리게 되면 당신의 아내로 그리고 애들 엄마로 완벽하게 사려면 어쩔 수 없었다며 24시간 중 딱 30분만 나를 위해 쓴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다고 하죠.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유부녀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말 불륜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아저씨에게 요즘 여자들이 어디서 성욕을 해소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성 전용 동남아 업소. 두 번째 남자가 오는 출장 마사지. 세 번째 업소 남자들에게 사랑에 빠져버린 여자들. 네 번째 마트 주차장.
오늘 아저씨에게 알려드린 여자가 욕구를 해소하는 장소를 꼭 기억하셔서 아내나 여자친구가 허튼 짓 못하게 미리 대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외도나 불륜은 요즘 시대에 너무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여자를 애초에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람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 운 나쁘게 이런 여자를 만났다면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저씨가 만나는 착하고 좋은 여자가 생기면 저한테도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아저씨에게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많이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전 이만 가볼게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아저씨,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드는 법.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그 사람의 취미나 관심사를 배우고 또 응원하면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재밌는 모습이나 스타일리시한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어필한 뒤 아이 컨택을 하거나 웃어주는 등의 사소한 관심 표현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자. 방법 1. 우정 쌓기. 1. 늘 응원해주는 친구 되기. 좋은 관계는 좋은 친구 사이로부터 시작된다.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들어주기도 하면서 의지할 만한 친구가 되어주자.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었던 나쁜 일이 있었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자. 운동 경기가 있다면 가서 응원해주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위로도 해주면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자. A. 관심사 알아내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 운동, 책, 취미 등을 알아내면 둘 사이에 이야깃거리도 생길 뿐더러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해 사이가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다니고 있을 수도 취미로 목공예나 서핑을 배우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사람에게 직접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도 좋고 그의 친구들에게 살짝 물어보는 것도 좋다. SNS를 살펴보며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사는 무엇인지 질문하기.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둘 사이에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고 내 관심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족 관계나 반려동물, 취미에 대한 질문을 하며 그 사람을 더 알아가자.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내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고 있는지, 반려동물의 이름은 무엇인지, 언제부터 기타를 배웠는지 등을 물어보자. 내가 먼저 질문을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질문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4. 이야기할 때는 경청하기.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자. 내가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을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하자. 눈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리액션으로 내가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눌 때는 빠르고 성의 있는 답장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소식이 들리면 바로 그 사람에게 말해주면서 내가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 함께 시간 보내기.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는 나에게 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 사람과 함께 친한 친구들과 또는 둘만 만나든 간에 최대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같이 있을 때는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좋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좋다. 방법이 최고의 모습 보여주기. 1. 개인 위생 철저히 하기. 매일 비누로 세안하고 이를 잘 닦고 깨끗이 샤워하고 데오드란트를 뿌려 땀 냄새를 없애는 등의 기본적인 위생을 철저히 하자.
내 몸에 신경을 쓰다 보면 기분도 상쾌해질 뿐만 아니라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틀에 한 번은 꼭 머리를 감고 필요한 경우에는 샴푸 후 컨디셔너를 사용한다. 단정해 보일 수 있도록 냄새가 나지 않는 깨끗한 옷을 입는다. 재밌고 유쾌한 모습 보여주기. 내가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면 상대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내게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거나 허당기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 유머러스함을 어필하자. 그 사람을 가볍게 밀치거나 슬쩍 만지면서 장난스럽게 끼를 부리자. 웃긴 얘기나 말장난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카톡할 때 꼭 써먹자. 3. 내 장점을 부각하는 스타일의 옷 입기. 내가 좋아하는 옷 중에서도 내 몸에 잘 맞는 트렌디한 옷을 고르자. 지금 유행하는 옷이라고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라고 무턱대고 입지 말고 내가 입었을 때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나다울 수 있는 그런 옷을 고르자. 패셔너블해 보이면서도 여성스러운 옷을 원한다면 플라워 패턴의 상의나 원피스를 고르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책과 관련된 그림이 있는 티셔츠에 딱 붙는 청바지를 매치하는 것도 좋다. 4. 신비감 유지하기.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하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알려주며 나에 대해 궁금해하게 하자. 내 이야기만 계속해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다른 이야기 중간에 내 얘기도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대화하자.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느끼도록 말이다. 만약 그 사람이 보통 시간 나면 뭐 해요? 라고 묻는다면 적절한 대답을 한 뒤 같은 질문으로 되물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5. 나답게 행동하기.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관심도 없는 것에 대해 잘 아는 척을 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도록 한다. 내가 진정으로 나답게 행동할 때 비로소 자신감과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 자신을 속이는 행동은 하지 말자. 상대도 솔직한 진짜 내 모습에 더 끌릴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과 공유하자. 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법 3. 바디 랭귀지 사용하기. 1. 최대한 자주 웃기. 웃는 모습은 사람을 밝아 보이게 하고 밝은 모습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되기도 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는 그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더라도 최대한 자주 웃으려 노력하자.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지나가다 마주쳤을 때도 웃어주고 같이 사소한 잡담을 나눌 때도 웃어주자. 그 사람과 카톡을 하거나 SNS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웃음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하자. A. 눈을 계속 마주보며 관심 표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볼 때 계속해서 눈을 맞추고 몇 초간 바라본다. 이렇게 눈을 마주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감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딘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을 느낄지 모른다.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한다. 그 사람이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날 돌아보면 몇 초간 눈을 맞춘 뒤 살짝 웃어준다. 3. 이야기할 때 몸을 살짝 기울이기.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는 행위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다. 그 사람이 맞은편 테이블에 있든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든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내 관심을 표현해보자. 예를 들어 같은 교실에 있지만 책상은 떨어져 있는 경우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면서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몸을 틀고 기울인다. 우리의 몸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 4. 자세에 신경 쓰기. 자세가 곧은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앉거나 서 있을 때는 어깨와 등을 곧게 펴고 될 수 있으면 팔짱은 끼지 않는다.